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절사자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절사자 앞에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해를 뜻하는 날일자가 있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절이 있으면 그죠? 산 속에 절이 있겠죠? 절이 있으면 저기 산 아래에 뭐가 뜨고 있습니까?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가 일어나라고 하는 때를 알리는 거니까 스님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해가 뜨면 절에 있던 스님들은 다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불경을 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절사자 앞에 날일자가 붙으면 때를 나타내는 때시자다. 뭐 시간이라든지 그 시대 이런 단어에 쓰겠죠. 그러면 절사자 앞에 말서문자가 붙어 있군요. 자, 목탁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난 그 스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하번야바라밀다 신경관자재보살미 이렇게 불경을 외웁니다. 자, 그래서 불경 소리는 말이죠, 그죠? 말입니다. 그래서 말서문자를 붙였는데 이 목탁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그 불경 소리가 멀리서 들으면 뭐로 들릴까요? 한편의 시 같아요, 시. 그래서 시라는 글자에 절에서 나오는 말이 시다 이렇게 해서 시라는 글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인이라든지 시조라든지 동시라든지 그런 단어에 이 시자를 쓰겠죠, 그죠? 그러면 자, 그 절은 점점 유명해졌고 그 절에는 자, 이 손이 있죠, 그죠? 손바닥 위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죠. 돈을 가지고 지참해서 오더란 말이죠. 시주돈 바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자기의 일이 잘 되어달라고 부처님한테 바치는 그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질 짓자. 그래서 손하고요. 그 다음에 절사자를 붙이면 가질 지자 됩니다. 지속적으로 또는 지참할 때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더 점점 유명해졌고 돈을 조금 바치니까 자기의 사업이 너무 잘 되더라. 과거에도 급제하더라. 시험에도 붙더라.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자, 사람은 이렇습니다. 머리를 하나 둘 셋 계속 붙이면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인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더라. 기다릴 대자. 대기할 때 뭐 기대하다 또는 뭐 대기할 때 그 기회를 기다리는 거니까 대기는 바로 기다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 나뉘어지겠죠. 돈이 많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요. 돈이 없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 자, 소를 몰고 올 정도로 많은 시주돈 또는 이런 곡식을 가져오더라. 그러면 절에서는 특별 대우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특별 대우 받아요. 자, 그래서 절사 앞에 소가 들어가면 특별하다 할 때 특별할 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고급차를 타고 가겠죠. 그죠? 고급차를 타고 가도 되고요. 옛날이면 소를 타고 가도 되고요. 소에다가 짐을 싣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특별할 특자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절사자 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거 대나무죠, 대나무. 그래서 절은 점점 유명해졌고 돈이 많아진 그 절은 도둑들의 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은 절을 숨겨야 됩니다. 절이 안 보이게. 그래서 절 주위에 크기가 비슷비슷한 거의 같은 무리의 대나무를 심어서 절을 안 보이게 위장하더라. 그래서 한 무리의 대를 강조하여 무리 등자 또 키가 거의 같더라. 같을 등자 등급이 같은 대나무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급이 같은 대나무로서 절 주위에 심어서 절을 위장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글자 그죠? 이 절사자에다가 해가 뜨면 때시오. 그 다음에 말서문자를 붙이면 불경 소리가 시로 들리니
동시에 할 때 시, 시조할 때 시, 시가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손을 들어가면 가질 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붙이면 기다릴 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자를 소의 뜻으로서 쓰는 이 글자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 했죠? 특별하다의 뜻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대를 붙이면 같을 등 무리 등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에 붙이면 지금까지 배운 글자들을 그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 이것은 쉬엄쉬엄 갈착 또는 책받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문헌에서는 발의 모습이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점 하나 찍고 3 쓰고 이렇게 내리거도 됩니다. 점 2개 찍고 2 쓰고 이렇게 내리거도 됩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마차로 마차 모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차는 움직이니까 어차피 발 모양이든 마차 모양이든 가다라는 그런 뜻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마차 모양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점 하나를 빼버린 민책받침. 민자라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소매가 없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점이 없으면 이 책받침, 민책받침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받침대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에 있는 이 책받침은 움직이는 받침대, 즉 마차나 수레가 되고요. 밑에 있는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받침대 이렇게 동상을 받치고 있는 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깃발 모양 같기도 하고 이거 13 같기도 하죠. 그죠? 3을 먼저 쓰고 1을 나중에 쓰세요. 이것은 언덕 모습입니다. 글자에서 그죠? 어떤 한 글자가 있을 때 이쪽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것과 또 글자가 있을 때 그죠? 이 오른쪽에 글자가 들어가는 게 있을 때 이 뜻이 다릅니다. 주로 왼쪽에 있으면 언덕의 뜻이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그 깃발이라 생각해서 동네를 상징하는 그 깃발이라고 해서 그 마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그런 모양으로 사용할 거니까 언덕의 뜻으로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칼의 뜻 그죠? 칼도자 뭐하고 비슷하죠? 힘력자하고 비슷하죠? 알통이 튀어나온 이 힘력자는 힘력. 그 다음에 알통을 칼로 휙 날려버렸죠? 그래서 칼의 뜻 이렇게 칼도자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이것 또한 칼의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칼은 그죠? 이렇게 휘어진 이런 백정이라든지 망나니가 들고 있는 또는 산적이 들고 있는 칼을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 왕자들이 들고 있는 칼 보셨죠? 그죠? 이런 칼을 이렇게 선 2개를 그어서 나타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칼이요. 요것도 칼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호랑이가 그죠? 2발로 서서 있는 모양입니다. 잘 보세요. 호랑이의 그 머리 그죠? 그 다음에 7빛깔 무지개처럼 생긴 알록달록한 그 무늬 그 다음에 사람 다리 모습처럼 서 있는 호랑이 그렇게 기억하세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돼지 시자 한번 볼게요. 돼지는 머리를 눌러버렸고요. 다리를 그립니다. 이렇게 앞다리 2개를 그리고요. 꼬리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돼지 시자가 됩니다. 돼지 시 이런 글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것 자체가 돼지구나 그렇게는 아셔야 됩니다. 이 입과 이렇게 지붕을 붙이면 지붕 아래에 돼지 한 마리 그런 거 배우겠죠. 그죠? 자, 보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옛날에 그죠?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얼굴에는 그죠? 요렇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상처를 내기보다는 처음에는 숯으로 그죠? 숯 알죠? 숯이 뭐냐? 그 어떤 나무를 태우고 나온 그 가루가 숯이겠죠? 그 숯을 머리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어서 얼룩무늬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문신을 새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예쁜 돼지 한 마리니까 돼지 해자라 합니다. 돼지 해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모자를 쓴 돼지 얼굴에다가 이렇게 수치로 낙서를 해 놓으니 비나 땀에 그죠? 흐르는 물에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문신을 새기듯이 그죠? 칼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거예요. 이 돼지 참 희한하죠? 자기 얼굴에다가 그죠? 자기 얼굴에다가 칼로 이렇게 문신을 새겨서 얼룩무늬를 만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자 쓴 돼지가 칼로 자기 얼굴에 새기더라 해서 새길 각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돼지 참 희한합니다. 자, 그 돼지가 그죠? 모자 쓴 그 돼지가 잘 보세요. 뭔가 말을 하고 있죠. 말서문자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말서문자가 그에 해당되는 그죠? 해박한 지식으로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얼굴에 이렇게 아주 멋진 문신을 새겼다라고 이렇게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사실을 넓은 지식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해박하다라는 그런 글자에 이 넓을 해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말을 하는 거기에 해박하다의 뜻입니다. 문신에 대해서 자기가 해봤으니까 상세하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 돼지 앞에 누가 들어가면 말맞자 그죠? 이게 말입니다. 말. 자, 말. 이렇게 말이 그죠? 놀라며 이 돼지를 봅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아주 멋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지나가는 말이 놀라면서 어머나 너무 회개망측하네 이런 식으로 그죠? 회개망측하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회개망측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이 놀람으로 그 돼지 앞에 말맞자를 붙이면 놀랄 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랄 해자, 회개망측하다 할 때 해자. 자, 그 다음에 그 놀림을 당한 돼지는 서 있는 나무에다가 그죠? 머리를 꽉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꽥 하면서 놀라겠죠. 자, 머리의 중심이 깨지고 그죠? 머리의 중심이 깨지고 별이 그죠? 반짝반짝 하겠죠. 별이. 그래서 머리의 중심에 충격이 가더라 할 때 핵 또는 중심이라는 글자에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재미나게 보낸 그 돼지. 이제 이 돼지 해자가 그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돼지 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돼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돼지가 장가도 가고 집도 하나 마련했어요. 집도 하나 마련해서 가정을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한 그 돼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집가자를 지붕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죠? 옛날에 원래 옛날 그 부족 국가 시대 때 집 아래 그죠? 돼지 한 마리 정도는 있어야 집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이 차 한 대 있어야만 그 집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그 보물은 돼지라는 거기 때문에 돼지가 지붕 아래 한 마리 정도는 있어야 집 가치가 있다라 해서 집 가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가 가정을 이루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죠? 또는 어떤 다른 돼지가 뭔가 놀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돼지가 그죠? 이 돼지가 그만 새끼 돼지를 아기 돼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기 돼지가 집을 나가서 그죠? 호랑이한테 그만 잡혀 먹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어미 돼지가 내가 새끼 돼지, 아기 돼지를 구하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자기 부인 돼지가 하는 말이, 자기 아내 돼지가 하는 말이 돼지 몸으로서 그 호랑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세요?
돼지 몸으로서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그리 한번 보세요. 자, 돼지 몸으로서 내가 돼지라고 꽐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돼지의 그 몸,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기 육자를 사용한 육다룰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돼지의 몸으로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호랑이와 싸우러 갑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언덕 아래에 그죠? 귀를 쫑긋 세운 그 돼지가 아빠 돼지죠. 아빠 돼지가 부대를 조직했어요. 부대. 군대를 조직했다 이겁니다. 군대대. 떼를 나타내는 대자입니다. 많은 돼지 떼를 모은 것이죠. 잘 한번 보세요. 귀를 쫑긋 세우다 할 때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귀를 쫑긋 세운 돼지구나. 의기양양해진 돼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에다가 언덕이라고 붙이면 언덕 아래에 돼지떼가 모였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호랑이를 무찌르 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배운 마차까지 타고 갑니다. 자, 돼지.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지가 그죠? 귀를 쫑긋 세운 돼지가 드디어 마차를 타고 호랑이를 무찌르러 가는 것입니다. 자,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운 돼지가 마차를 타고 간다. 드디어 내가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행하러 간다. 자, 여기 보세요. 수행이라는 거, 완수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것을 다음에는 그죠? 여러분들이 책 옆에다가 아주 크게 적어서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운 돼지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드디어 임무 수행하러 가는구나 할 때 드디어 숫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글자, 이거 재미난 글자 나왔죠? 그래서 이 돼지가 그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 했죠? 칼이라고 했죠? 돼지가 칼을 쥐고 있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 호랑이가 그죠? 호랑이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 돼지가 울고 있죠. 이렇게. 엄마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여. 살려줘.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아빠 돼지가 그래 내가 너를 구출해 주겠다. 이 호랑이 나와라 하면서 호랑이와 칼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그죠? 그래서 심할극자가 뱃속에 호랑이가 있는 뱃속에 돼지가 있는 그 호랑이 그죠? 와 이 아빠 돼지가 칼을 들고 싸우는 이 칼을 합쳐서 심할극자. 그리고 돼지와 호랑이가 싸우는 것은 꼭 연극 같기도 꾸며낸 연극 같기도 하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글자에도 이 글자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싸우더라 심할극. 자, 획순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그죠? 획순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호랑이하고요 또는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돼지 어미 돼지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써주면 심할극자 연극할극자 나오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한자를 배웠는데 이제까지 배운 한자보다 훨씬 시간이 짧게 걸리죠. 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니까 이 한자를 배우는데 그죠? 한 글자를 배우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이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시되 그 이야기를 먼저 기억하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림으로 기억하려고 하세요. 이 스토리 한자의 특징은 그림 그 자체가 그죠? 그림 그 자체가 한자입니다. 글자 그 자체입니다. 글자 그 자체. 그래서 그림을 연상하면 글자 그 자체가 그림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떤 방법이든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가 편안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또는 그 그림으로 연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자부하니까 여러분도 그죠?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반복해서 계속 쓰지 않으면 다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마치겠습니다.